12월 6일 화요일 제94회 KNFT 스페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 KG 베이비, 접니다. 개인전 작품 소개와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민디님이 이 인터뷰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디님이 네, 진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케이지님. 네, 감사합니다, 민디님. 그리고 일- 쿠카님도 중간중간에 같이 도와주세요. 많은 도움이 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님과 라라님과 마리에나라님과 브라이언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자, 언제든지 그리고, 네, 마이크 여시고 말씀해주세요. 또 마이크 신청해 주실 안녕하세요. 분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리님. 마리님. 이 아래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요. 에스티아 에서 오신 브라이언 관장님도 오셨습니다. 브라이언 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이에요. 자, 그러면 민디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지 베이비님 작가님의 개인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케이지 베이비 작가님 소개부터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미술 작가이고요. 아동도서 작가이면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본명 김미선입니다. 온라인에서는요, KNFT 설립자로서 KG 베이비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순수미술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30년을 넘게 뉴욕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이나 편견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라면서 그로 인해 던져진 질문들로 인해서 세상을 배우고 이해하면서 작품으로 세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작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소개 너무 감사드려요, 케이지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작가명을 케이지 베이비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이 KNFT 작품을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하기로 했던 작품이 어떤 이 아이의 모습을 한 조각 같은 거를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흔히 말하면 고무로 된 인형인데 그 인형의 여러 가지의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 눈으로 해서 아이의 모습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케이지 베이비라고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케이지 베이비고요. 그 활동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케이지 베이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베이비는 아니고요. 굉장히 조금 나이가 지극히 먹은 중년의 여성입니다. 베이비는 아닌데 어떻게 케이지 베이비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한국에서는 개인전을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네, 제가 외국 살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엠페타 쪽에서 이제 1층, 2층으로 나뉘어서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1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작품 소개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님. 네네. 제가 하고 지금 있는 핀트윗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네, 제가 하고 있는 전시는요, 엠페타, 에스티아라는 카페 겸 식물원인, 그리고 NFT와 디지털 전시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티아에서 제가 개인전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하게 됐고요. 이 전시장은 1층, 2층 이렇게, 1층은 카페, 그리고 식물원, 그리고 2층은 NFT 전시장으로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마련된 그런 멋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처음으로 전시를 하는 큰 영광을 갖게 됐고요. 이 전시에서 제가, 제목은요, 타이틀은 At This Moment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쓴 스테이먼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At this moment, 예술은 순간을 표현합니다. 시간의 순간, 역사의 순간,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순간의 조각들이 기적 같은 우연으로 만날 때, 그리고 그 순간들을 발견할 때 우리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이런 경이로운 순간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전시를 하는 그 주제이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은요. 제가 작품을 1층에는요. 그 아동 도서 디자인을 시작으로 한 패턴 아트를 일단은 1층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층에는요. 카페가 되어 있고요. 그 카페 위층에는 그 파노라마 형식의 그 빔으로 작품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그 곤충의 패턴을 거기다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창가에는 10개의 모니터가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요. 거기에도 제 그 아동 도서 디자인을 한 패턴 아트들을 거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패턴 아트를 하는 이유는요. 영유아 그 아기의 그 교육에 관심이 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책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비주얼 러닝이라 그래서 배움의 기초를 알리는 교육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아트를 이용한 정보 인식과 제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이용을 해서 환경 이해력과 향상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예술의 요소, 즉 점, 선, 면 이런 색들을 전달하는 교육과 자료들을 만들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제가 패턴으로 만든 작품들을 1층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까요? 민디님 2층까지 소개를 할까요? 이게 도서로 이미 발간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알아요. 학부모님들한테. 네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이 책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 0살에서 한 3살 정도의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그 글을 가리키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주얼 러닝이라 그래서 비주얼한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많은 정보를 가리키기 위해서 제가 특별한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 그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이미지들을 그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미지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그 정보로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들을 해서 만든 책이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패턴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패턴 안에 있는 어떤 물체들을 끄집어내서 그 물체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인식된 그 물체와 그 관련된 다른 물건들을 같이 연결하는 방법까지 그 말로 설명하지 않고 비주얼리 설명을 해서 그 그대로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가리키는 책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이용한 것들이 환경 이해력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1층에 전시를 했습니다. 일진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케이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핀트에서 지금 이제 2층 작품들 올렸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작품 설명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2층으로 올라가면요. 우선 제가 원래 순수 미술, 그러니까 피지컬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순수 미술을 가지고 NFT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순수 미술을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품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NFT로 어떻게 변형을 해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 이 전시회를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 미술 일단 첫 번째로 3가지 작품이 일단은 먼저 공개가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9월 달, 10월 달에 그 우리 KNFT에서 단체전을
디자인 하우스 모이소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 한국의 멋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그리고 그 주제를 두고 저희가 전시를 해서 제가 새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새 작품이 거기에 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순수 그 미술, 그러니까는 페인팅이죠. 페인팅을 했던 거를 갖고 NFT로 전환한 작품들을 거기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나 추억이나 뭐 생각, 시간, 흐름, 이런 것들이 저는 모든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기본은 아주 작은 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각이라는 게 말하면 어떤 피스를 말하는 거죠. 어떤 조그만 파트, 섹션, 뭐 파리코, facet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작은 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조각들은 우리에게는요, 어떤 정보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인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조각들이 이렇게 맞추어져서 형태나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따라서 각자의 주관이나 세계관들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관들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나 또 새로움을 만드는 것을 저는 창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기초를 저는 조각과 흐름으로 그것을 통해서 만드는 형상들을 작품화해서 만든 게 저의 페인팅이고요. 그리고 요번 이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로 옮기고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해서 좀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대중과 관람자에게 다가가는 이런 방법으로 NFT 디지털 아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렇게 에스테에서 전시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넘버 4에 보면은요. 이제까지 해온 제 작품들을 잠깐 살짝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했던 페인팅이나 그리고 그 칼라 펜슬, 그러니까는 색연필이죠. 색연필로 한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펜앤잉크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작품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요, 선과 선의 만남,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작품들이고요. 뭐 이런 시리즈로서 페인팅도 했고, 그리고 색연필, 그리고 이 펜으로 한 작품들을 간단하게 몇 개씩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드로잉 작품들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작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넘버 설명을 4에 조금 더 있는 듣고 싶어요. 넘버 4에 있는 드로잉 작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이거는 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드로잉은 아니고요. 이것도 페인팅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일 페인팅인데요. 제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떤 관계에 관한 것들을 조금 설명하기 위한 작품을 한 거고요. 이 작품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큰 작품들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인티밋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좀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더 인티밋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작은 작품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품들은 색연필 작품인데요. 제가 그것도 초기에 한 작품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젊은 시절에 어떤 조금 날카롭고 좀 뾰족뾰족한 나의 성격들과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에 대한 어떤 나의 표현을 표현한 것이 이 작품들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젊었을 때는 저를 선인장 같다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선인장처럼 뾰족뾰족하게 날이 섰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해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약간 조금 뾰족한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작품은 그 펜앤잉크로 한 작품으로서 그것도 시리즈로 한 작품인데요. 15개 작품이 한 작품으로서 전시가 되는 건데 그거는 작품이 어떤 만남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작품으로서 사실은 저는 모든 것들이
다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라인은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선의 모양도 사실은 그 관계를 자세히 따져보면 곡선과 같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작품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디님이 올리신 또 다른 핀으로 올리신 거 넘버 5에는요. 그 SDR 지금 이것도 같은 2층에 존재하는 그 공간인데요. 약간 돌아서 그 반대편으로 가면은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제가 드로잉 다른 작품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목은 Games, Guns and Glory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스트럭처라는 또 하나의 시리즈 작품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 몇 가지 작품들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작품들은 다 펜앤잉크로 한 작품들이고요. 이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린 라인을 소재로 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은요. 아직도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는 세계 여러 곳의 건축물들인데요.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물들의 그 도면과 측면이라고 하나 이거를 측면도, 인면도 뭐 이런 그리고 또 평면도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느껴지는 그 새로운 형태와 모습을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인식하셨나요? 저는 무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위협, 힘, 이런 것들이 어떤 무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같은 것도 그런 무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또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임을 이렇게 한 장소에서 보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니면 그런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런 작품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게임 그리고 무기 그리고 그 뒤에 영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표현한 시리즈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또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선량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많이 희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권력과 그 경제의 이해타산적인 이유로 아무런 해결책을 만들지 않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저는 물음 그리고 또 질문 내지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서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을 담은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제가 건 시리즈를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케이지님 작품 중에서.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못 본다는 게 너무, 너무 슬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디지털로 만든 작품이라서 사실은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네. 그 실제 작품과 함께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 안에는요, 제가 또 이 건물 안에는 그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가는 선들이 있는데요. 이 선들은 우리 개인의 작은 어떤 힘, 뭐 기운, 용기, 뭐 희망,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라인들도요, 흰색과 그 검은색을 이렇게 약간 미묘하게 꼬여서 우리네들의 삶의 느낌으로 좀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을 표현하는 의도에서 그 작은 라인들이 그 안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은 웹사이트 이제 주소들 다 남겨주셨잖아요. 그 네. 사이트 타고 들어가셔서 보면은 이 디테일이 훨씬 더 잘 보여서 그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씩 네.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제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많은 더 다른 작품들도 거기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으니깐요. 한번 구경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작품은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 NFT를 시작하면서 만든 작품이죠. 그 컬렉션으로는 It's a Wawa World라고 해서 제가 이 케이지 베이비 이름을 쓰게 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죠.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숨기고 싶은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좀 본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제가 아이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또 아니면 상상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위안을 받고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편해지고자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의 불편한 모습, 배척하고픈 모습, 그리고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싫은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우리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재밌고 유머스럽게 그리고 웃음으로 승화를 시킨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는 좀 귀엽게 표현한다고 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별로 귀엽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저는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좀, 좀 희한하고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귀엽다고 한 건데, 제가 좀 이렇게 귀여운 걸 잘 못하는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즐겁고 귀엽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제 작품이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작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에스디아라는 그 멋진 공간에서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멀어서 조금 가기는 어렵지만 주말에는요. 한번 거기 가서 구경을 하기에는 참 좋은 공간입니다. 작품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맛난 그 커피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페이스트리들이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또 식물원이 있어서 특이한 식물들도 좀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아서 혹시라도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주말에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SDR 계신 그 브라이언 관장님도 오셨는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우선 케이지님의 개인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이 공간에 개인전이라는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인전을 2번째 해보고 있고, 역시나 개인전이 주는 감동과 이런 특별함이 있더라. 그것이 제가 개인전을 열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이 공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이브리드형 공간입니다. 기존에 회화를 하시던 작가님의 작품들과 그리고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작가의 작품들, 이것을 서로 한번 오프라인 공간에서 비교해보는 그런 컨셉인데, 어찌 보면 아마 이런 개인전을 통해서 기존의 회화 작품과 디지털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리고 통일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아서 이번 개인전 또한 정말 특별한 그러한 시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브라이언 관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케이지님 지금 작품 소개가 다 끝이 나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올라와 계신 분들 중에 케이지님께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마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네. 네, 궁금했던 그 케이지 베이비 시리즈 저는 사실 다른 작품들은 요번에 처음 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총 몇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딱히 금방 캐치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처음 하시는 개인전을 현장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아주 가슴이 사무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리나라님. 저 케이지 베이비 요거 지금 그 있어 와와 월드의 그 케이지 베이비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아, 이거는요, 제가, 처음으로 NFT 작품을 하면서 갖고 온 작품이에요. 사실은 제가 피지컬 작품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작품을, 디지털 작품을 어떻게 NFT화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손쉽게 생각해낸 게 사진도 디지털이 아닌가? 그럼 사진으로 작품을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제가 좀 젊은 시절이었죠. 젊은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이 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좀 어떤 다른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배척하고 싶은 모습들, 그리고 불편한 모습들, 그리고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저는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보이고 싶어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창피해하고 좀 거부하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 싶어서 이렇게 막 아이들의 목을 자르고 거기에다가 그 넛 모양을 갖다가 붙이고 팔을 자르고 거기에다가 뭐 핀을 갖다가 꽂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는 좀 남들이 어떻게 볼 때는 좀 괴기한 그런 모습들의 모양의 아이들, 그리고 좀 특별하면서도 좀 남들이 봤을 땐 좀 이상한 모양의 아이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저한테는 왜 이렇게 하냐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한 부분들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또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사실은 저는 이걸 가지고 저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모습 이미지들을 저는 사실은 그리팅 카드, 그 카드에다가 넣어서 카드를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팔아보려고. 근데 그 제작을 했을 때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이미지들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되게 재밌고 유머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머스럽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게 20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의문을 가지면서 큰 실패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3만 5천 개의 카드를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저도 참 손이 크죠. 조금만 하면 될 텐데 3만 5천 개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3만 5천 개라는 그 카드를 만들었는데 한 50장도 못 팔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만 5천 개라는 그 카드를 제 지하실에다가 계속 끌고 다니면서 갖고 있었다가 작년에 거의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팔릴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장소를 위치를 차지해서 다 갖다 버리고요. 몇 박스만 남겨놓고 그냥 기본적으로 몇 박스만 남겨놓고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 제가 NFT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죽이지 말자,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의도에서 NFT 작품으로 다시 승화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다시 한번 내보내서 사람들한테 한번 다시 소개를 시켜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NFT 작품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지 베이비가 탄생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별로 파퓰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자랑스럽게 이 케이지 베이비를 이 와와 월드에서 잘 활동할 수 있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있어요.
설명이 됐나요, 마리나라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 예, 재미있어 보여서 했는데 사람들이 웃지 않는 경우 뭔지 너무 잘 알아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네, 하나하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관심 있고 많이 공감이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케이스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선인장 같이 뾰족뾰족하셨던 그런 거는 예술가로서 타고난 어떤 예민한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까지 느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실천하시면서, 예술에 적용하시면서 그리고 현실에서도, 아,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심을 일으키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많은 면에서 참 훌륭하시고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리나라님. 아, 정말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저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사실은 저는 이거 조그만 걸 만들 때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스깝철로 만들어져서 어떤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 서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저는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장소들 있잖아요. 막 어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큰 형태로 어떤 곳에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멋진 상상력을 이끌어낼 거라 생각을 해서 전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고 유명해지면 이렇게 큰 아이들을 세상 곳곳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혹시 모르지만 그런 꿈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이 아이들을 일단은 이 NFT 다른 세상에 웹3 세상에서 조금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더 유명해지면 나중에 세상에 정말 다시 존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유명해지면 이 KG 베이비가 서울 어디 저쪽에 시내 하나 이렇게 갑자기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뉴욕 한복판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걸 상상을 하면서 이 케이지 베이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케이지 베이비 중에 알약보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이름이 따로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혼자 알약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를 크게 한번 만들어주시면 저희 집 지붕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좀 상상하지 못한 장소여야지 않을까요? 예,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장소들을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서 큰 아이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혹시 시에스타님 올라오셨는데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시에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시스타님. 오랜만이에요, 시에스타님. 잘 지냈어요? 네, 덕분에 복귀했습니다. 동굴에서 부활했어요. 오늘 정말 케이지 베이비님 개인전 하신다는 말씀 듣고 되게 기대하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작업하셨던 거 켜켜이 이렇게 쌓여있던 그 작품들이 이렇게 다시 웹3에서 그 불사조처럼 이렇게 부활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부활까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존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이게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컬렉션들이 같이 공존하는 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한 최소 3가지 이상의 컬렉션들이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따로 섹션을 나누셔 가지고 이렇게 전시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총 컬렉션 수랑 작품 수가 어떻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총 작품은 한 거의 90점에서 한 10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문어발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한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막 궁리를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순수 미술을 하면서도 이런 쪽에 약간 관심도 가져보고 또 제가 순수 미술로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패션 쪽으로 일을 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패션을 하다 보니까 패턴 만드는 거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디자인 쪽에도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쪽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관심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스타일의 작품들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이 전시회에서는 디지털로 그리고 NFT로 전시를 하는 거라서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작품들을 조금씩 그냥 이렇게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작품부터 시작해서 저의 지내왔던 어떤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떤 것들을 관심을 가졌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씩 그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제가 보기에는 한 다섯 개 종류의 작품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예전에 이제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방 정리를 하면서 이 젊은 시절에 받았던 상패나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화해서 전환을 해서 보관하시는 걸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랑 같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품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전시를 하고 나면 많은 작품들이 그대로 묻히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서 존재는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에 나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간 일생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작업하셨던 작업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노크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좀 감동스러웠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또 허락하시면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양한 영감의 원천이랑 앞으로 더 해보고 싶으신 분야나 이런 게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양한 부분이라는 거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꼭 이렇게 해보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살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 외에는 그렇게 많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나 삶을 살면서 그거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과 어떤 그런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경험들이 생기고 그런 걸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림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에 관심을 갖게도 되고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에 대한 관심과 그걸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그림 그리는 일밖에 몰랐기 때문에 디자인 일이나 패션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쪽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또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의 인생이라는 것들이 나름대로 전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뭐든지 잘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의 그 인생에는 그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그 결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결정을 할 때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마무리했을 때가 결정을 잘 지었는지 안 지어졌는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초이스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해왔던 일들이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나름대로 저한테는 잘 결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초이스를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은 꼭 제가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제 삶에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해가다 보니까 꼭 제가 그 초이스로서 결정한 것들이 아닌 그냥 나중에 어떤 결과로서는 그냥 나름대로 저한테는 소중한 부분들이고 제 삶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도 그렇고 제 인생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주어진 어떤 삶을 그냥 꾸준히 살아오면서 배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 인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어떤 결과를 위해서 지금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사시면 꼭 나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은 다 그 인생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젊었을 때는 꼭 저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막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쓰고 그래서 저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막상 어느 정도 삶을 살고 보니까 느끼는 게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삶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 와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가 다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게 뭐 작품이 아니더라도 인생에는 다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 자체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KG 베이비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예술이란 게 그 삶 자체가 아트가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밟아온 궤적들이 켜켜이 쌓여서 나이테를 이루고 찍어본 방점들이 이어져서 별자리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언젠가는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이 개인전 이번에 하신 게 그 방점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작업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전시의 개인전 어떻게 할지 좀 몇 년 텀이 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신 거 보고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고 이제 방향성이 있어서도 저도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좀 그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가라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쭉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 다양성을 가지고도 다양한 작품들을 해 나가도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그게 내 삶이고 그게 곧 아트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KG 베이비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타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에스타님. 아까 라라님께서 그 케이지님 작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점들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라라님? 그냥 그 작품들을 이제 저도 학교 때문에 직접 전시관을 방문은 못했는데 그 스레드 중에서 그 세 번째 그 24 에스티아 그 탈에 있는 작업물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 이미지들이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돼가지고 개개인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크롭을 해가지고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애니메이팅 해가지고 만든 건지 아니면은 조각조각으로 일러스트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배치를 한 건지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좀 궁금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미지에 이제 6개의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칸의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칸의 첫 번째 그러니까 왼쪽에서 첫 번째 이 두 작품이 되게 저는 눈길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 설명을 듣다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이 두 작품에서 좀 크게 갖고 있는 주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형태를 좀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이 작품들은요, 사실은 제가 그 피지컬, 그 페인팅을 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투 디멘션한 작품이죠. 그리고, 이 작품들은 제가 다 오일 페인팅으로 한 작품이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작품을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제 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요, 그 웹사이트에, 잠깐만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페인팅이라는 그 부분에, 맨 처음에 그 search for the real이라는 곳에 가시면 이 작품들의 그 페인팅의 작품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작품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보시면, 투 디멘션으로 제가 어떤 조각들을 그 여러 가지 색깔들로 표현을 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것들을 다, 컴퓨터에서 이 조각들을 다시 레이어로 잘랐어요. 하나하나 잘라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이걸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그 어떤 부분들을 잘라서 그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를 통해서 움직이게끔 해서 이렇게 디지털로 만든 작품들이고요. 제가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기억이 왜 다른 사람의 기억과 다를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추억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내가 말하는 기억과, 만약에 우리 가족의 얘기라 그러면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기억은 왜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이 작은 조각들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그걸 어떻게 퍼즐처럼 끼워 맞추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들이 바뀜으로 통해서 내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 엄마랑 아니면 우리 언니랑 똑같은 상황에서 기억이 다 다른 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이해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비주얼리 모든 거를, 배우는 비주얼 러너라 그래갖고 모든 거를 비주얼리 생각을 하게 되고 비주얼리 그거를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비주얼리 저 스스로, 어, 그림을 그리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억이나 추억, 생각, 이런 것들은 조각으로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의 그 개인의 그 조각을 맞추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관, 그리고 세계관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도 형성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스스로, 알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이런 거를 이해한다는 것들을 형상화를 할 때
만드는 작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만든 작품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페인팅의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제가 NFT화해서 만든 것이 지금 라라님이 궁금해하시는 이 앞에 보이는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주관들, 조각들을 모아서 어떤 주관이 형성이 됐을 때 이것을 또 바꿔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창조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 창조가 작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설명이 잘 됐나요, 라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케이지님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하루하루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간단히 좀 질문 한 2가지 있고요. 이번에 개인전 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제가 이 NFT 시작하면서 케이지님 작품들을 가장 먼저 봤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을 만한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스페이스를 참 많이 하셨는데 다른 작가님들 서포팅 하시느라 정작 자기 본인의 작품들을 별로 이렇게 많이 광고를 안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번 전시회 보면서 정말 케이지님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은 작품들을 해오셨구나 이런 패턴이나 이렇게 기하학적인 좀 그런 모양의 형태로 그 케이지님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작품들을 해오셨는데 저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시회 공간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좀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개인전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전시 이런 제 감정은 이렇고 감정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아까 라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작품들이 보이는데 한 작품씩 보기에는 조금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3번째 스레드인가 3번에 보면은 그 움직이는 영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들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하실 때 그 작품에 대한 주제라든가 작가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5번째 보면은 이렇게 총 모양의 이렇게 설계 도면 같은 그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림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리시는 때 저는 일단 이렇게 캐릭터 위주의 작품들을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케이지님께서는 이 큰 작품들을 하시는데 밑그림 없이 그렇게 이렇게 한 땀 한 땀 그리는데 이게 선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스케치 없이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질문이 너무 좀 복잡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는 3번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하고 2번째 거는 5번에 있는 그 도면 같은 그림을 그리시는 작업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방금 라라님도 그 3번에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혹시 네네. 하루님 못 드셨나요? 듣기는 들었는데 좀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3번째 이 작품들은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페인팅의 작품을 조각조각 제가 레이어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집어넣는 것이 NFT화된 작품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 여기 보여진 작품은 제 작품의 페인팅 작품을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네네. 만드는 과정이 페인팅에 있는 이런 요소, 그러니까 조각조각된 이런 패셋 이 모양들을 하나하나 제가 잘라가지고 레이어로 만들어서 그거를 움직이게끔 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네. 제가 잠깐만요. 케이지님 그게 작업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작품들의 제가 그 추상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이미지에 대한 좀 생각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주제라던가 그런 거. 네. 그래서 지금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주제는요, 제가 네.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이 존재하는 이런 기본이 바로 저는 작은 조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모든 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근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가 네. 생각하고 있는 뭐 기억이나 제가 생각하는 추억,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이분 시간,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작은 조각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의 그 생각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조각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게들이 모여서 어떤 퍼즐이 맞춰지듯이 모여서 어떤 이미지들을 형성을 했을 때 그 형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주관들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이 얘기,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어떤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표현을 한 게 이 페인팅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제 페인팅이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를 표현한 것이 이 하나의 또 페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페인팅이란 저한테의 페인팅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페인팅이라는 걸로 표현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페인팅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제 스스로의 그런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법 중으로 그 페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배웁니다.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으로 공부를 해요. 저는 책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정보로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는 전 이미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요.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작업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게 이해가 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은 그렇고, 제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티스트가 되는 거고,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제 삶의 한 부분이고,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림이라는 것도 꼭 어떤 그런 목적이 중요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의 한 부분이고,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루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제 드로잉이요, 한 땀 한 땀 그리는 그 드로잉은요, 네, 하루님 말처럼 저는 스케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저는 일단은 선을 하나 먼저 그어요. 그게 어디서든지 일단 하나 긋고, 그 선을 그릴 때 그 선에 맞춰서 저는 어떤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선을 하나 긋죠.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또 다른 선을 긋고, 또 다른 선을 긋고, 그리고 또 그 선을 그을 때마다 새로 생겨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선을 그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선을 그으면서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흔히 말하면 직감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해서 그리는 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그림 그리는 그 과정들은 저는 그 직감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선 하나하나를 어떤 계획하에, 스케치하에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 작업이 직감적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드로잉들은 그 라인 하나하나가 다 올게닉한 라인들이고,
이제 그 손 하나하나로 그냥 그린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하루님 말씀처럼 스케치나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을 그렇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굉장히 집중을 요구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케이지님 그 블랙 앤 화이트 그림 그리실 때 보통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냥 작품들 사이즈가. 사이즈가요. 네. 웬만한 그 테이블 사이즈 하나 정도가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시냐면요. 한 50인치에서 40인치 정도? 그럼 그게 몇 센치인지는 잘 저도 모르겠는데. 한 50, 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한 50에서 40인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큰 것도 있고요. 그럼 한 작품 하시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실까요? 몇 개월이 걸려요. 제가 그림을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을 기본적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최소한 3달, 4달, 어떤 거는 6달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큰 작품들은 1년이 걸리는 작품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한 작품당 한 최소한 2-3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작품들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리스팅 되어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여주시는 작품들이? 제 작품은 일단 웹사이트이 있어요. 그 웹사이트는 미선킴, MISONKIM, kim.com이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제 이 작품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로잉, 페인팅, 거기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NFT로 만든 작품들은 여기에 있지는 않고요. 제 그 기본적인 피지컬 작품들은 다 저희 그 웹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피지컬 작품들이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디지털 NFT로는 아니지만? 판매를 여기서 지금 가격을 놓고 판매를 하지는 않고요.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구입을 하고 싶으실 때는 저한테 직접 연결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작품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하라루님. 네. 네. 그리고 하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온라인님도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님. 안녕하세요, 온라인님. 스피커로 올라오시긴 했는데 들리세요? 말씀을 못 하시는 안녕하세요. 걸까요?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전에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3번에 있는 작품을, 예전 작품이라고 하시지만, 아무튼, 그거를 되게 오랫동안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라라님도 그렇고, 좀 하루하루님도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걸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키즈베이비님은 우리 키드FT에서 대목격이시지만 정말 작가로도 너무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저도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작가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되게 너무나 배울 점이 많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 3번 작품 보면서 약간 마치 내 몸속에 피 속을 타고 들어가면서 어떤 생명? 그것이 뭐 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조각이죠. 아니면 혹은 시간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부유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계속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작은 화면을 보면서 야, 이걸 지금 가서 큰 모니터로 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내가 막 빨려 들어가고 함께 여기에서 막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이 흐름에 휩쓸려서 뭔가 시간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들, 기억 같은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나 아니면 뭐 키즈비비님은 어머니가 갖고 있는 기억이 같은 상황에서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다 그냥 저한테는 시각적으로 너무 보이고 너무나 흥미롭고 해서 정말 여기 용인이라서 너무 멀어서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꼭 가야 되겠다. 이 작품을 보라도 뭐 자세히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서라도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KGBB님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작품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희한테 많은 작업을 보여주세요. 모든 이 NFT 작가 혹은 NFT를 하지 않고 뭐 순수회화를 하던 디자인을 하던 어떤 다양한 창작적인 활동을 하는 이 모든 우리에게 이런 굉장히 멋진 영감 이런 것들을 항상 나눠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온라인님. 정말 온라인님도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시고 많은 영감을 주시는 정말 멋진 작가님이어서 저한테도 이런 많은 작품을 보면서 많이 배울 점이 많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정말 더 영광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온라인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온라인님. 문님 손 들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님. 네. KG베이비님 작품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제 작품을 임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그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저는 가슴에 그게 저한테 그냥 확 와닿았어요.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저도 이제 2D가 원래 이제 제가 하는 주 종목이니까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주로 저는 이제 수채화를 했지만 수채화가 사실 밑그림 없이 그리기는 되게 힘든 그림인데 저도 밑그림 없이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리면서 저기 그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그 앞에 그린 이미지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어 나가는 그게 저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아 맞다. 저런 방식이었지.' 이제 '내가 인제 그런 그림을 주로 그리고 있었지.' 그러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디지털 그림을 그리는데 힘이 들고 이게 잘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게 어떤 디지털 그림엔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싸가지만 처음에 어떤 그런 스케치 라인이 있잖아. 이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빌드업을 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힘들었구나 하는 그거를 지금 막 느꼈어요. 그 작업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래서 갑자기 지금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고 뭔가를 깨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각 작가들마다 작업을 해 나가시는 방법들이 다 틀리겠지만 아 그 선이나 면이나 어떤 그 레이어의 그 관계성이라는 거는 참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님.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하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다른 경험인 것 같지만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함으로 해서 서로한테 많은 공감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님. 이렇게 또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네요. 케이지님,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모든 것은 곡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케이지님 작품들을 보면은 항상 다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선들이. 네네. 네, 케이지님께 단절이라던가 아니면은 끊어짐이라는 거는 없는 것인지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끊어짐과 단절이요? 저는 그냥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거의 존재들은 나름대로는 저는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제가 패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세상은 패턴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패턴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패턴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직선은 사실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직선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다 그게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곡선들이 다 이어져 있는 것들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절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는 아마 제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삶이 살아있는 한은 다 모든 게 이어져 있다라고 저는 지금 믿고 있고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이라는 거는 아마 제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굳이 제가 존재하지 않은 한에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는 것들, 살아있는 동안에 알 수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만 좀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절이라는 것도 물론 어떤 큰 의미로서는 중요한 것 같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거보다는 연결점이라는 게 저한테는 더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케이지님. 혹시 다른 작가님들 질문 더 계실까요? 아니면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이지님?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그 개인전 한국에서 처음 하셨잖아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차이점 같은 걸 좀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개인전을 하게 된 소감도 조금 궁금해요. 네. 저는요, 이제까지 전시회는 다 항상 피지컬 그 순수미술 전시였고요. 요번에 한 전시가 처음으로 하는 그 NFT 그리고 디지털 전시이기 때문에 다른 점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일단은 제가 이 디지털 전시를 하면서 느낀 장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그냥 실질적인 장점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디지털 작품을 할 때 장점은 작품을 옮기거나 일일이 걸을 필요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에스티아처럼 셋업이 잘 돼 있는 이런 경우는 특히 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피지컬들은 다 작품을 뭐 옮겨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절감이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손쉽게 또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저는 굉장히 손쉽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에스테에서 전시를 할 때 지금 이 페인팅 작품이 걸려있는 부분에 사실은 저는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기에는 드로잉 작품들을 걷다가 걸었고 그 드로잉 작품이 걸려있는 부분에다가는 페인팅 작품들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다 걸어놓고 나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오지가 않고 생각보다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피지컬 작품일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다시 다 바꾼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바꾼다고 해도 한 며칠이 걸릴 일이었는데 이 디지털로 작품을 전시를 하니까 손쉽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두 시간 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좀 죄송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바꿔야 되겠어요. 바꿉시다라고 제가 브라인 관장님한테 양해를 드렸더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흔쾌하게 말씀을 하시고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간과 모니터 이 개수와는 별개로 공간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니터의 개수도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숫자의 그냥 그런 관계없이 많은 작품들을 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NFT로 전시회에서 굉장히 볼 수 있는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이즈나 그 작가님의 작품들을 했을 때 그런 나름대로의 사이즈와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이 상황에 맞춰서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LED라는 그런 큰 스크린이 있어요. 작품을 아무리 작게 해도 그 큰 스크린에다가 작품을 띄웠을 때는 그 느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어떤 이 작품으로서는 느끼지 못하는 다른 환경의 어떤 느낌들을 이 디지털로는 가능하다는 점이 저한테는 큰 장점으로 와 닿아서 이 전시를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지 못한 어떤 굉장히 좋은 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작품을 했을 때 어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색감이나 어떤 표현들이 그 작가들이 의도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크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그 색감도 바뀌고 그 표현 방법도 살짝씩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감들이 있습니다. 질감이라든지 공간을 통해서 받는 그런 어떤 그 작품으로서 받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도 하나의 단점인 거죠. 그래서 이 NFT 전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많은 장점들이 있고 또 살짝은 다른 이렇게 단점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저는 그건 그닥 많이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환경의 차이점이지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은 어디나 비슷하게 느끼고 또 그리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닥 그렇게 많은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NFT 작품과 실제 작품을 봤을 때 관람자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걸 내가 또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움직이지 않은 이미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는 어떤 2D나 어떤 피지컬한 작품을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은 작품을 봤을 때에는 관람자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람자도 어느 정도는 그 작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그 작품을 가까이서 가까이서 보고 관찰을 하고 또 상상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NFT화된 작품들은 어떤 움직임도 있고 그 뭐랄까 그 음향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람자가 굉장히 수동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또 차이점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는 거지 직접 참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컬 작품은 관람자들이 그러니까는 그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참여를 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고 디지털 작품들은 좀 더 수동적인 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 전시를 하면서 좀 배우고 깨닫게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사실은 케이지님은 피지컬 작품들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NFT화 시켜서 이제 전시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 피지컬 작품을 NFT화 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피지컬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좋게 본 부분은요. 관람자들하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것들을 좀 봤어요. 흔히 말하면 피지컬 작품은요. 제가 특히 추상적인 작품을 하다 보니까 관객과 어떤 그 큰 장벽을 좀 이렇게 깨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추상화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 접근하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대부분의 대중들이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해를 하기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것 그 자체를 추라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는 저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NFT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좀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대중들하고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고 그런 그 장벽이 좀 많이 낮춰진 느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그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 대중들과 그 공유하고 그런 어떤 그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점들이 저는 이 디지털 작품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임팩트 같은 것들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부분에서 또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봤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넘버 3번에 보여준 어떤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작품들을 보면서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것도 제가 이런 임팩트를 더 가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피지컬한 거를 보여줬을 때는 제가 원래 보여주던 작품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NFT로 보여준 작품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공감을 하지 않았던 건가, 공감을 더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 NFT를 했을 때 좀 더 저한테는 희망적으로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 능력 외에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더 겸비되는 또 함께 조율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앞으로 창작의 어떤 그 폭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게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의 작품들의 어떤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작가들의 작은 숨결 같은 것들은 보여주지 않아서 참 힘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 관람자들한테는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흔히 피지컬 작품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그 작품의 어떤 그 질이나 어떤 차이를 구분을 하기가 좀 쉬웠거든요. 근데 NFT는 그 작품의 질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작품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작가로서 하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혜진님. 그 피지컬 작품과 NFT 작품 그 감상할 때의 포인트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걸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키혜진이 지금 한국에 계시면서 사실 NFT 오프라인 전시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네네, 해보시기도 하셨고. 네네. NFT 오프라인 전시 감상하시면서 좀 느끼셨던 점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프라인 전시들 그리고 이런 전시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NFT에서든 작가님들이 활동이 주로 온라인에서 하시다가 그 올 후반기부터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많은 오프라인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전시를 보면서 느낀 점들은요. 작품 전시와 그 디지털 뭐랄까, 뭐라 그러죠? 디스플레이 같은, 네. 디스플레이 같은 이 두 가지 다른 점을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라는 것은요, 작가의 생각, 사상,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소개하는 장소가 바로 전시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NFT 전시들이 디스플레이처럼 그리고 광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시 경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작가님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시를 기획하는 쪽에서는요,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KNET에서도 저 개인전 외에도 단체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단체전 오프라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이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런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 NFT 세상은요, 모두 다 미숙하고 아직도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NFT 미술 세계에서 발판을 만들고 체계를 세워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이던, 그리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던, 아니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뭐 투자자,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이 NFT 세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발전을 시키고 그 안에서 계속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 할 중요한 어떤 부품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린 이 자체, 우리의 이 위치를 잘 이해를 하고, 모두 다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기반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여기 NFT 쪽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활동을 크게 그리고 멋지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활동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지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존경하는 작가님이어서 오늘 작품 소개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민디님. 케이지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네. 아유, 별 말씀을요. 케이지님이 개인전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이제 엠페타 쪽에서는 이제 케이지님 개인전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님께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브라이언님 혹시 지금 제가 질문을 조금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여운 네네. 아가가 옆에 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 몇 가지 짧게 질문을 할게요. 네네. 어떻게 보면 개인전을 준비를 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개인전을 준비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이랑 그다음에 준비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좀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조금 저희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다양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개인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정말 자기 자신의 하고 싶었던 그런 작품의 세계, 그리고 다채롭고 정말 변화하는 이러한 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케이지님을 같이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어찌 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세계와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예술적인 감동이 있더라. 앞서서 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전시를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큰 딱 패턴이 들어옵니다. 이 안에는 점이 있고, 무한한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져 가는 패턴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색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전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찌 보면 점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같은 것 같고, 또 선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어져서 주 단위, 월 단위 이어가지는 그런 하나의 패턴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감정의 변화와 또는 어떤 자기의 캐릭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패턴으로서 느껴지는 것 같고, 또한 이런 뭐라 그럴까, 나의 그 희노애락 같은 기쁨과 슬픔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색감으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 어찌 보면 하나의 인생이 이 개념 안에 오롯이 녹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것을 보는 관객분들이 그 하나하나 작품을 보면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던 많은 감정들이 같이 녹아져서 정말 이 개인전에 주는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케이지님의 개인전은 참, 정말 독특하고 또 감동이 있다라고 느낀 점이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ASR을, 앞으로 전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개인전 또한 이러한 독특함과 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작가님들 작품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느꼈던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면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피지컬 작품을 걸 수 있는 그 공간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랴부랴 그거를 준비하고 있고, 아마 12월과 1월 되면 그런 피지컬을 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2월 이후부터는 그런 이제 실제 작품과 디지털을 걸고 또 비교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이런 만남이 되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이번에 느낀 것도 개인전을 통해서 이제 보면 느낀 건데 이 케이지님의 이런 실타래 같은 이 작품은 어찌 보면 선 하나하나가 1cm가 안 되는 0.35mm 되는 정말 섬세한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화면으로 띄웠을 때는 쨍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화면도 있지만 블러리하게 보이는 이렇게 좀 아쉬운 화면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어쩌면 이 LED와 이 TV와 빔 프로젝터 간에 연결하는 이런 접점이 있는 기술들이 아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그리는 많은 예술적인 그런 디테일까지 살리지 못했더라.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색감도 어찌 보면 우리가 2K, 4K, 8K를 가지만 이런 갤러리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통일된 좀 한계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또는 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단점들이 보완이 되고 정말 색감과 이런 디테일이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갤러리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좀 바라는 점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케이즈님의 개인전을 준비하기 전에 실물 작품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책 한 권 안에 어찌 보면 인생이 오롯이 녹아 있었는데 성경 필사 같은 이러한 길게 연결된 작품을 쭉 펼치셨어요. 한 10m가 넘는 정말 긴 작품인데 한 땀 한 땀 그린 작품들이 어떻게 디지털화할 수 있을까가 저 또한 의문이었고 만약에 이 디지털 화면에 이제 벗어나는 작품들은 아마도 조금 어떻게 정말 이 감동이 있는 작품들을 옮길 수 있을까가 또 고민이 됐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팔만대장경이나 필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갤러리를 운영하는 저희 쪽에서는 많이 정말 배우고 또 정말 감동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참여하실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제가 정형화된 틀만 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정형화된 것을 보다 보니 이 공간에 주는 이런 감동이 더 많은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끼게 된 점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감사드려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가 케이즈님을 만났을 때 원래는 이제 온라인 PC를 보던 이런 몇몇 작품들을 봤을 때는 그 느낌을 잘 몰랐어요. 근데 1층과 2층에 정말 모든 작품을 케이즈님 세상으로 만들고 나서 보니 정말 어찌 보면 그 관객들이 그 온라인에서 느꼈던 그런 감동이 정말 작았겠구나. 왜냐면 크고 작은 한 화면과 또 이런 큰 공간에서 보는 감동이 어찌 보면 점선, 패턴, 색감 모두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의 생각과 그다음에 철학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술가들은 철학가 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생각과 깊이를
그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작품을 녹여내기 때문에 개인전에 주는 감동은 아마도 그거 작가님이 살아온 길과 작품 깊이만큼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느꼈던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피지컬 작품하고 NFT 작품을 같이 볼 수 있는 점은 너무 좋은 기회이고, 어, 관객 입장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피지컬 작품만의 장점도 확실히 있어가지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브라이언 관장님은 지금 단체전도 이제 하셨고, 개인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실 때 좀 차이점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차이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개인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캐시님 하신 것처럼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한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생각과 메시지 전달이 명확하게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신 관객들도 그러한 점들을 정말 하나하나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체전의 큰 또 장점이라 하면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쨍하고 다채로움이 있어요. 제가 이 개인전 하기 전에 했던 11월 디지털 세계의 전환에서는 캐릭터 같은 작품도 있고 또 추상 작품도 있고 반추상도 있고 다양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대형 LED에 다 모두 돌려보았을 때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우리 정말 독창적이고 뛰어난 이 생각들이 있는 그런 작품 세계로 빠져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오늘 갤러리에 전시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조금, 이제 전시를 준비하신 측과 전시를 하신 작가님 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좀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거의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마지막 공지사항 한번 남기고 이제 스페이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이번에 엠페타에 있는 디지털 갤러리 STI에서 이제 KNFT 단체전이 있어요. 겨울 전시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작가님들의 좋은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오셔서 작품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지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은 엠페타의 그 브라이언 님이 저한테 뭐 질문이 있으시다고 아까 노트를 보내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번에 실타래에 엮여 있는 다양한 선의 이런 연결, 그리고 또 총 모양이 있는 독특한 이런 작품 세계, 네. 그리고 알록달록한 이런 곤충들이 있는 이런 시리즈를 보았는데, 네. 저의 눈에는 이런 선과 총 모양의 흑백, 그리고 알록달록함이 들어왔어요. 네. 각각의 메시지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짧게 한 번 더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케이지님께서 이제 하시고 싶은 작품 세계, 또 지금 진행하시는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어떻게 준비할지, 또 어떻게 모실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실 같은 이런 어떤 그 실타래 같은 그 드로잉은요. 저는 이 시작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갈래의 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선과 두 선이 시작을 하는데 이 두 선은요. 항상 나란히 관계를 이루는 평행선을 저는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평행선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 관계에 그 형성되는 어떤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항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 생각이 좀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의 그 관계의 그 존재의 그 얽힘, 설킴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그리고 형태,
그리고 그 형태 안에서 그 생겨나는 그런 환경들을 그리고 그 느낌을 저는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저는 이 뭐든지 시작은 두 가지의 평행선에서 두 가지 평행선에서 모든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관계로 흘러가면서 설키고 얽히는 것들이 어떤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의 형태가 이 모든 환경의 느낌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게 그 아까 말씀하시는 그 실타래 같은 라인이고요. 총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 게임, 문화, 정치, 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받쳐주는 것들이 사실은 이 건축물에 가져다주는 어떤 영광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이런 위압감들이 또 같이 있죠. 그 건축물에서 주는 위압감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 평면도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평면도에서 또 다른 권력의 시각을 또 이 총이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어떤 의미로는 각자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리고 어떤 정당을 뭐 지지를 하는 것도 개인이 결정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는 것에 따라 이런 말이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을 좀 인지할 수라도 있다면 상대방을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그 최소한 무조건 배척은 안 한다는 좀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과 다른 시점을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총이라는 작품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는 시각과 시점을 조금 바꿔준다면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한다면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세상은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총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고요. 이 벌레랑 이 패턴 작품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 패턴은요. 저는 패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은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 특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면 다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 환경을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공간과 물체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패턴 안에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기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좀 에너지 있고 활기차고 좀 발랄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서 많은 색감과 많은 율동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해서 만든 것이 제 패턴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피지컬 작품들을 계속 할 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저는 이게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그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피지컬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하면서 경험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제 한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NFT 그리고 디지털 작품을 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 세계가 너무나도 신비롭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피지컬과 이 디지털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지컬도 하고 피지컬 작품도 하고 이 디지털 작품도 하면서 그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고 그 발전을 시키면서 작품을 계속 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에 좋은 말씀 대답이 너무 됐나요? 감사드립니다, 브라이언님. 케이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제 작품에 대해서 관심들 가져주시고, 저의 이렇게 막 조금은 난해하고 조금은 좀 이렇게 너무 보편적이면서도 사실은 제 남편이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생각이 너무 전반적이고 유니버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이지 못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너무 생각을 너무 크게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난해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을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고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작가님들하고 좀 더 많이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아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생각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자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가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KNFT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저희 뭐죠 이거? 민디님? 의견들 주시는 부분에서 지금 작가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루하루님께서 감동이에요. 브라이언님 감사평이라고 올려주셨고요. 개인전 못 본 게 정말 안타깝네요. 라고 하루하루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진 정창진 이사님께서는요. 초반에 소개하셨던 내용 중에 작가명 KG 베이비 관련 말씀하시면서 중년 여성이지만 베이비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우리 KG님의 예술적인 순수성만큼은 KG 베이비라는 작가명이 아주 부합하지 않나라는 응원 말씀을 드리면서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꼭 기간 내에 작가님 전시회를 관람해서 좋은 전시로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KG 작가님이라고 아주 멋지고 아주 좋은 말씀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말씀과 응원과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KNFT 스페이스 저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저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지만 작가님들도 좋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민디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피커로 많이 올라오신 작가님들 그리고 게스트로 올라와 주신 브라이언님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민디님, 혹시 나소냐님, 혹시 오늘 음악 가능한가요? 제가 연락을 따로 받지 않아서요. 오늘은 네. 그냥 스페이스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온라인님이 여기 또 이렇게 노트를 적어주셨네요. 또 울컥하시네요. 너무 유익하고 좋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레진님 울고 계세요? 아니요, 울지는 않았고요. 저는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하여튼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그리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라루님이 또 개인전 KG님 화이팅이라고 축하드려요. 멋지게 또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루님. 정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긴 시간 저희 스페이스에서 저를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 KNFT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제 전시도
이렇게 관심 있게 이야기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요, 이 에스티아 굉장히 멋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멋진 전시장이어서 작가님들 한번 가서 제 작품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에스티아라는 이 멋진 장소를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들 또 이렇게 가시는 김에 이 브라이언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작가님들도 앞으로 여기 멋진 전시장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시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나 그리고 이 엠페타 그리고 에스티아에 계시는 브라이언 전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마 앞으로 좋은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깐만요. 여기 또 지금 마리나라님께서 멋져요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예원님께서 저도 늦게 들어왔는데 응원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리나라님께서 빵도 맛있어요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여기 지금 그 에스티아의 그 빵 페이스트리가 굉장히 맛있고요. 커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셔서 공간도 구경하시고요. 그리고 엠페타와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앞으로 좋은 전시회도 여기서 가능하실 수 있게 한번 브라이언 관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정말 감사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저희 KNFT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다른 분이 또 메시지를 남기셔서요. 달리가 예술가는 영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케이지님은 찐 예술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온라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 날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자, 그럼 오늘 모두 멋진 밤 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민디님 오늘 감사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케이지님. 네. 자, 그럼 수고 여러분.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모두 좋은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좋은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브라이언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님도 네. 감사드려요. 케이님 굿나잇. 파이팅. 바이. Good good night. night.